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요즘 다소 생활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의학적으로 처방을 내려주는 TV 프로그램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가끔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ADHD, 주의력 결핍과 과잉 활동 장애를 이야기하죠. 이 ADHD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ADHD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들을 살펴보자면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잦다. 정신이 산만하여 집중하기가 어렵다. 하고 싶은 일이나 흥미있는 일에는 과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어딘가에 놓고 오기 일수다. 청소와 정리정돈을 못한다. 시간 배분이 어려워 툭하면 지각한다. 순서대로 일정을 짜거나 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계획 세우기가 어렵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뇌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에 정신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가 바로 ADHD뿐 아니라 우울증 환자이기도 했던 분이고 지금은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유메쿠이 바쿠시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친구의 결혼식 날짜를 착각해 참석하지 못한 적도 있고 대학 입시나 국가시험 같은 중요한 날에 수험표를 놓고 가기도 하고 늘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줄을 어디다 놓고 다니냐는 꾸중과 질책을 수없이 들었다고 해요. 게다가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분별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안면 인식장애와 글자를 읽을 때 순간적으로 거울 문자처럼 거꾸로 인식하는 장애도 있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오를 순간 잘못 보는 것이죠. 이러하니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한 결과였겠죠. 그런 그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의사가 되어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적당히 사회에 녹아들어 문제없는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나를 바꾸지 않고도 조금씩 삶을 바꾸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40가지 멘탈 보호법,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 준비했습니다.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현실 조언,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으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합니다. 펴낸 곳은 부키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천해온 단 한 가지는 행복해질 수 있는 자신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나다움으로 일관하는 것도 아니라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주위에 적당히 녹아들 수 있는 요령을 익히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비법을 의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의태란 가령 나비가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나뭇잎과 똑같은 모습이 되거나 카멜레온이 적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주위 자연과 똑같은 색으로 변신해 공격을 피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저자의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누구나 크든 작든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겉으로는 이 사회에서 무리 없이 잘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의태하면서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주위에 적당히 녹아들 수 있는 요령이 의태라고요. 의태를 잘하면 인간관계가 적어도 괴로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버티고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고도, 즉 당신의 감정이 뒤엉켜 흔들리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사의 신뢰를 한몸에 받으며 일을 성공적으로 잘해내는 사람도 어쩌면 진짜 속으로는 그 상사를 무척이나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상대에게 불만을 잔뜩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자신답게 살아가는 듯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람의 본심이란 겉으로 봐서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사회 안에서 본심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능숙하게 의태하며 쓸데없는 스트레스와 거리를 둠으로써 쾌적한 삶을 손에 넣고 있는 것이지요. 사는 게 힘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오직 그뿐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본성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태라면 근본부터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저 역시 의태할 수 있게 되면서 살아가기가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상대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길 바라다가는 갖가지 일들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과 행동을 바꿨습니다. ADHD와 우울증으로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복용하면서 항상 저 자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위 환경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사람은 인품을 잃었을 때 가장 보기 흉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지성, 말하는 것은 이성, 선택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인품 자체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생각을 말로 내뱉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네, 의태를 습관으로 바꾸는 40가지 방법 중 3가지만 전해드릴게요. 한번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면 사고 전환이 빨라진다. 여러 가지 불안과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직면했을 때 재빨리 사고 회로를 전환할 수 있다면 삶에서 부대끼는 괴로운 문제에 일일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그렇게 큰 개혁 단계를 거치며 경계선을 넘어 원하던 쪽으로 가게 되면 삶이 무척 편해질 겁니다. 심지어 한번 새로운 사고관을 받아들이는 데 성공하면 그 경험이 전례가 되어 앞으로도 누구보다 빨리 두뇌 사고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재빠른 사고 전환은 복잡한 세상에서는 특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 괴로운 삶에서 나름대로 행복해지는 법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행복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재빠르게 두뇌를 전환할 수 있는 사고 회로를 얻는다면 내 힘으로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고가 정지했을 땐 다른 인격 장착하기.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고가 멈춰지지 않는 분을 위해 권하고 싶은 방법은 머릿속에 다른 인격 만들기입니다. 다른 인격이라고 하면 다중인격 같은 걸 상상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아닌 누군가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릴 때 많이 해봤던 흉내놀이와 방식은 같습니다. 소꿉놀이와도 비슷하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흉내내면서 긍정적 사고로 전환해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따라함으로써 점차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웃는 표정에 가면 쓰기. 여러분은 가족이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무사히 돌아올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자각 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별을 지켜봐 왔습니다. 엄마와 사소한 싸움을 하고 잠들었는데 밤사이 엄마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일을 겪은 자녀.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로 남편을 일방적으로 힐난했는데 그 후 교통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부인.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평생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 세상의 어딘가에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왜 그날 조금만 더 자상하게 대해주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밤에 싸웠더라도 아침이 되면 웃는 얼굴로 잘 잤어? 하며 인사를 건네고 잘 다녀와요. 웃으며 배웅해 주세요. 이럴 때만이라도 가면을 쓰길 바랍니다. 무리하지 말고 최소한의 가면이라도 쓰면 커뮤니케이션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지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그 행동 하나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쉽게 내릴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가면이라도 쓰면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 40가지 방법을 읽다 보니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칭찬의 말을 해주고 5분의 습관을 바꾸고 나의 상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한 일들이 결국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웃는 가면을 쓰시고 나를 지키면서 적당히 느슨하게 살아가자는 저자의 말을 넘어서 웃는 가면을 쓰고 있다가 그 가면이 나의 진짜 웃음이 되어 즐거운 날들을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